네, 안녕하세요. 네. 녹화 영상은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네요. 네, 벌써 어느덧 추석 연휴가 이제 다가왔는데요. 일단 이번에는 간단하게 제가 블로그에는 포스팅을 한 글인데, 이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가 혹은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글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읽으면서 그와 관련된 설명을 조금 드려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뭐 제목을 제가 이 주호민 사건을 또 언급을 했지만, 특히나 이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도 이제 저학년 1학년 뭐 한 2학년까지라고 하요. 뭐 그 이상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녹음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뭐 일단 부모의 의지를 통해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은 보통 이제 저연령층, 영유아, 특히나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유효하게 활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제 학대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는 녹음기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아무 것이 아닌데 이제 막 어떤 이슈 뭐랄까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오히려 뭐 요즘 흔히 이제 언급되는 교권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이 녹음기, 즉 내가 말하고 있지 않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라더라도 내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 내가 나누고 있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근데 지금 뭐 아까도 제가 주호민 사건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여기서도 이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는 거는, 일단 이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그 특수교사가 이제 고소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별개로 하고요. 일단 증거 여부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이것이 불법성이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재판에서 타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이 있는 이 녹음기 사용, 또 이제 반대 이제 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죠.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과연 맞은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 제가 아무래도 뭐 이런 관련 일을 하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서두가 길었고요.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는 부모 입장, 그리고 이 대치되는 선생님 입장을 모두 고려했을 때, 첫째, 녹음기 사용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둘째,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녹음되는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그 다음은, 이런 주제로 제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글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논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녹음기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답을 하면 되냐면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녹음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써놨지만 실제로 이런 녹음기의 사용으로 어떤 어린이집의 학대 정황을 찾아내 처벌할 수 있기도 했지요.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현재 교권 회복에 대한 대국적인 시위와 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몇몇 부모들이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피력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부모 입장에서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제 저연령층, 말을 제대로 자기 의사표현 하지 못하는 뭐 장애를 가진 아이는 뭐 말할 나이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영유아에 주로 포커싱이 돼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녹음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아까도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통해서 내 아이가, 내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어떤 선생님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걸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거에, 이게 불법 증거인데, 그러니까 이게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가 없는데, 이번 주호민 사건을 자꾸 언급하게 되지만 거기서도 이거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느냐 아니냐가 이제 주요한 거죠. 골자죠. 제일 중요한 거죠. 그 특수교사와 주호민 씨 아들이 나눈 그 대화가 증거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재판의 쟁점이에요. 그 얘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따지는 거지, 만약에 그거를 주호민 씨가 당시에 있었고 직접 녹음했으면 그거를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증거로 바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 정황을 잡은 정황이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불법성임을 감수하더라도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상황이라면 일단 그렇게 할 겁니다. 결국 선생님의 교권 그리고 신뢰와 관련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녹음기를 들려보낸다는 것은 결국 선생님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녹음기를 설치하되 선생님을 배려하는 매너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화 나누는 것을 이게 불법이라는 걸 인지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썼지만 사실 이런 녹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서 쉽게 해서 구속되고 벌금을 받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판례를 보면. 하지만 어찌됐든 운이 안 좋으면은 예를 들면 특수교사가 진짜 주우민 씨에게 악감정을 제대로 가지고 이거 불법 증거 녹음했다라고 특히나 지금같이 이 교권 회복의 목소리가 거센 시점에서 막 탄원서 받아가면서 고소하면 구속까지는 안 되더라도 벌금형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녹음기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네 말대로 녹음기는 사용하자면서 또 이거를 사용하면 선생님이 알면 되는데 또 안 들키고 어떻게 쓰느냐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주호민 녹음기로만 검색을 해도 막 이렇게 녹음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된 키링 형태로 된 것들은 그냥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세요. 특히나 이런 디자인 제품을 가방에 단다 그러면 선생님이 당연히 모를까요? 그 예민한 특히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교사분들이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고 다 알 텐데 그쪽에도 커뮤니티가 있고 다 소식을 서로 주고받고 할 텐데 정보들을 그걸 저 모를까 하는 것이죠. 녹음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녹음기를 제 아이가 같은 상황이고 내 아이가 너무 어리고 한 3살 2살 요즘 막 갓 돌진한 아이들 막 이제 돌봄 맡기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가방이든 어디가 됐든 이런 소형 녹음기를 구매를 해서 저거보다도 가격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런 녹음기는 지금 7 성능은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지만 해외 것도 막 9만원 여기 6만원 이런데 저거보다 제가 봤을 때 녹음 성능이 좋을 거예요. 아직 테스트 안 해봤으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럴 거라고 예상되는 이런 국내 제품 이거는 지금 이소닉 제품인데 제가 사용도 하고 있고 테스트도 해봤는데 좋아요. 괜찮아요. 대화녹음용으로. 자, 그랬을 때 이런 거는 지금 4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한데 요게 지금 딱 USB 메모리 열쇠 이 고리 크기 보이시죠? 딱 그 정도 크기인데 요런 걸 구입을 해서 요런 형태의 큰 인형 키링 있잖아요. 여기에는 당연히 들어가죠. 요런 데에서 넣든지 이렇게 딱 여기만 이렇게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넣고 바느질을 해서 녹음기 마이크 이게 보면은 녹음기가 구멍이 이렇게 마이크가 한 군데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뚫려 있을 그 마이크 있는 구멍만 외곽으로 뚫려놓고 켜놓으면 이거는 한번 켜놓으면은 충전시켜놓고 켜놓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켜놓고 달아서 보내면은 금요일까지는 안 빼도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빼고 이렇게 하겠지만 부모 심정이라는 게 아무튼 적어도 5일 동안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는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흔한 거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에 하면 모르죠. 선생님들이 이런 거 일일이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를 이런 특히나 포켓몬스터 이런 큰 인형 형태의 키링을 일일이 확인해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지금 그냥 요건 그냥 일반 가방을 사진으로 캡처했는데 이런 가방에 이런 데를 틈을 쪼개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제일 쉬운 방법이 가방 바닥은 딱딱하니까 거기에 일부를 뜯어서 그쪽에 넣는다든지 구멍을 안 내도 어느 정도 넣으면은 녹음이 돼요. 네, 대화 녹음.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저는 이 글에서 포스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기를 제 6가지 얘기를 정리하면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불법이라 하더라도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게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고 증거로 인정받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범죄자도 선고받기 전까지는 뭐라고 하죠?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범죄자라고 단정짓질 않는데 선생님도 아직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녹음기를 달려가면은 당연히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얹지 않고 그리고 설령 학대라고 있는 선생이라 하더라도 그 녹음기를 보는 순간 이런 거요. 이렇게 티나는 제품들을 보는 순간 조심해야겠다 오늘. 당분간 조심해야겠는데.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모로 봤을 때 저런 녹음기를 사용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걸 제가 이제 쓴 겁니다. 요건 지금 이제 알리나 이런 데서 산 이런 식의 굉장히 얇은 0.5cm 두께의 이런 것들 있죠. 요건 것도 가격이 한 4, 5, 6만원 정도 사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조만간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구매해가지고 한번 리뷰도 해볼까 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녹음된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그 다음은 그러니까 앞선 과정까지는
주호민 사건하고도 이제 겹치죠. 그 선생이 몰랐으니까 그런 식의 교과 과정을 평상시대로 진행을 했다고 보여지죠. 네. 근데 아무튼 녹음을 했는데 누가 들어도 선생이 내 아이를 학대하거나 폭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는 제일 중요한 거,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과 의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모니터링, 뭐 가능하다면은 변호사나 법조인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사실 이 과정까지도 주호민 씨 가족이 다 한 방법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죄를 발견했지만 그 방법 역시 불법이기에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민 사건의 경우 녹음을 한 뒤에 문제 해결을 위해 교장 면담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본다면 주호민 씨 측도 사건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학교와 접촉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고소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경우 과정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나 특수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증거인 녹음 파일에서 전문가를 비롯한 사람들이 정서적 학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10월 30일 날 3차 공판인가요? 그때 공개가 되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보고 더 여론이 수렴이 되겠죠. 해당 교사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에 결국 다음 재판에서 해당 녹음 파일 전체를 재상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녹음된 파일에 대한 객관화는 꼭 필요합니다. 객관화라는 게 그냥 가족끼리, 제가 여기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꼭 가족 아니라, 그러니까 상담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정서적 학대가 맞다라는 5명이면은 적어도 한 4명 이상이 맞습니다라는, 그러니까 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학대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학교와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는 어떤 것을 녹음해도 합법입니다. 학교 측과의 대화 녹음은 내가 학교나 선생과 사건을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되고 고소 전에 내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과 사건을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와의 대화를 나눌 때도 그때는 부모님이 직접 녹음기를 가져와서 녹음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대응이 부실했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니까요. 이거는 이제 사례죠. 이런 식으로 파주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수사해서 학대 정황을 40여 차례나 한 거를 이 녹음으로, 불법이지만 녹음기를 통해서 잡아낸 경우죠.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에. 그러니까 보통 학대에 대해 부모 입장에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으려면 학대의 정황이 명확해야 됩니다. 폭행이 있다든지 욕설이나 심한 폭언이 있다든지 말이죠. 네, 이런 경우. 지금 주호민 사건의 경우 정서적 학대라는 것이 현재 국민 정서를 놓고 보면 모호한 부분이 있기에 더욱 논란이 된 것이기도 하니 녹음된 내용에 대해 충분히 객관화하는 과정이 제일로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서적 학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녹음 파일에 일단은 지금 보면은 욕설이 있었으면 더 난리 났겠죠. 욕설이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 녹음 파일에는 공개된 언론이나 보도자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반적인 것들, 고약하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그 해당 교재의 지문이나 문항으로 나와서 이제 뭐 그것도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는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고 쳐보세요. 주호민 씨 아들에게 그 특수교사가 이 40여 차례 학대 정황의 한 절반 정도만 했다고 치면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됐겠죠. 네. 전 국민적인 공감과 동정과 위로를 받았겠죠. 주호민 씨 가족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녹음기를 사용하실 때 내 아이 일이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어찌됐든 가능하다면은 여러 사람들과 논의를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딱 하나, 뭐 흑백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자면, 녹음기는 부모 입장에서 어린애 영유아나 이런 어린아이들의 학대 정황을 찾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다만 그 사용하는 입장에서 여기 정리되어 있죠. 학대 의심이 되는 경우 녹음기를 사용하되 들키지 말 것이며 이 녹음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녹음 파일에 학대 정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꼭 듣고 판단하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녹음기 사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단은 뭐 어쩌겠어요. 뭐 국민 정서나 이런 걸 떠나서 내 가족, 내 자식의 일이니까 사용을 해봐야죠. 다만 최대한 들키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 녹음기 사용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